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약 5,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6일 전에 이 노사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분류 작업에 대한 1차 합의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다시 양측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이면에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던 게 분류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의문이 사실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부 분류 작업을 위한 이제 별도 인력이 채용이 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막 쏟아지는 시기가 올 텐데 이러면 과로사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다. 예. 이게 노조 측의 얘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어느 정도의 분류 인력이 필요할지 우리가 용역 조사를 맡기던 뭐 실태 조사를 할 건데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무조건 사람을 채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 뭐 요런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택배 파업 소식은 조금 이따가 큐시트 산책에서 또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프리데스크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소양의 이전니 김희준님의 신청곡이었죠? 네. 틀어드렸습니다. 그 나무 위키에 가보시면은 역대 저희가 틀어놓은 신청곡 리스트가 오.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지런하시네요, 진짜. 네,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 신청곡 하실 분들은 거기 가셔가지고 리스트 없는 곡을 골라주시면 아마 더 선택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님이 오늘 신청곡 음악 감사하다고 학교에서 줌 수업했었는데 완전 쉽고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줌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헬리시님이 소양 노래 너무 좋다고. 이사님이 당장 2주 뒤가 설 연휴인데 택배 파업이 모레라서 비상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총 파업 인원은 5,500명이면 전체 한 11% 정도 수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큰 인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택배 연휴를 맞아서 별도 인력을 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기도 해서 대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업체 측이 좀 예상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마중물님의 댓글이 참 제 마음을 약간 쑤셨는데 그래 그렇게라도 좀 쉬세요라고 하시네요. 네. 예. 살자고 하는 일 죽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좀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얘기도 사실은 노동자들의 이제 현장 노동 관련된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 저희 쇼코너 프리 초대석으로 얼른 가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프리 초대석은 스트레이트 팀의 박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 팀의 박진준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지금 택배 노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스트레이트에서 다룬 내용이 한국타이어.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진준 기자가 한국타이어 기자실에는 못 가봤지만 한국타이어 자체 출입 기자로 MBC에서 불리더라고요. 가장 한국타이어 상황에 적합한 네, 간파하고 있는. 저희 스트레이트에서 109회 방송 때요. 네네. 그때 이제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형제들 간의 지분 분쟁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치 무슨 한국타이어 전문 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한국타이어 그 공장 이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취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고 놀라기도 했고 2021년 현재 이런 공장이 있냐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 기자인 게 한국타이어의 사측의 내용을 다 훑더니 이제는 이제 현재 노동자의 이제 문제를 싹 훑게 된 거죠.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타이어 가게도 그 분석 및 뭐 내용들을 좀 보도하고 나니까 노동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영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장 현장에도 있다.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취재하게 됐었어요. 네. 이게 오랫동안 취재하셨는데 기자실에 못 가봤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 기자가 아니고요, 저는. 네, 정식으로 뭐 저희가 타이어 산업에 대한 출입 기자는 아닌데,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기자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아니, 보통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계실까 봐. 출입 기자라고 하면 이제 등록이 되거나 이제 네. 뭐 그쪽이랑 이제 카운터 파트랑 얘기를 하거나 보통 이럴 때 출입 기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이트 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이대는 거죠. 그냥 가는 거군요. 그냥 취재하는 거죠. 밀고 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지난해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에게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꼈었다고 정보가 있었고요. 지금 CPR 중인데 지금 이 노동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17일 뒤인 12월 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타이어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 기계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료들은 기계 오작동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춰야 하는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지 닷새 뒤인 12월 13일 현장 노동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자 반렵 센서에 불이 깜빡입니다. 센서가 사람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도 나는 거고. 예. 왜냐면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거든요. 반복 동작 안에서 맨날 하던 일인데 들어가면 그대로 말려버리면 사고로 연결되는 거고요. 공장 내부에 먼지가 많아서인지 이런 오작동은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트러블 나는 게 뭐 어떤 날은 하루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좀 많이 날 때는 뭐 5번, 6번. 특히 제 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면은 평균 한 2-3번 이상은 나니까. 네. 영상에 나온 사고가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짚어 좀 주시죠. 네, 그 작년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8일 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요.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인데요. 그 기계가 뭐냐면 이제 타이어 모양을 잡아주는 성형 기계. 그 기계에 그 정확한 아직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는 조사 중인데 지금 추정되는 건 그 기계에 그 노동자가 치여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다가가면 멈춰야 되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먼지도 많고 네. 공장 구조상 네. 환경상 네. 오작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상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공장에 많은 분진이 있고 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기계마다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뭐 한 20여 개 센서가 있대요. 근데 센서는 정확하게 움직여야 그 먼지가 없고 깨끗한 공간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먼지 때문에 오작동이 많다. 그러면 이 센서는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면 감지하고 기계를 멈춰주게끔 되어 있는 작동을 그렇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작동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사람이 접근해도 움직이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장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날지를 모른다는 게 너무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동자들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 위험하고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늘 반복되는 동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냥 나를 치고 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도 또 그 현실에서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좀 걱정들도 많고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예. 무서워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공장이 예전부터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저희 MBC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예전에 2580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2580이라는 간판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 한국 타이어 공장을 집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07년 11월인데요. 그 당시에 1년 반 사이에 노동자가 14명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여기 뭐 사인을 보면 심근경색으로 7명, 암으로 4명, 그 다음에 자살이 3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려고 뭐 나중에 이제 왜 갑자기 이제 14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도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당시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런 우리가 일하는 노동 환경이 이런 뭐 사망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도 됐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진 못했어요. 예. 하지만 이런 게 좀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벌써 13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환경이 바뀌지 않았나요? 어떻게 취재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3년 전에 저희 선배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아, 그렇죠. 개선해라라고 이슈도 됐고 많은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정말 좋아졌겠지. 타이어 공장이라는 게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께서 촬영해 주신 영상을 보니까 13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진, 먼지들 많았고요. 또 이제 타이어라는 게 이제 고무 그리고 다양한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동자들은 찐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예, 타이어를 이제 완성된 아, 모양을 네. 만들려면 고온에서 찌는데 그 찌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좀 나오고 그런 상황 여전하더라고요. 13년 네. 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 자, 지금의 공장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타이어를 고온에서 찌면서 발생하는 뿌연 연기, 고무를 혼합하는 데 쓰는 각종 화학약품, 공장 바닥과 생산 설비마다 쌓여있는 시커먼 분진까지 공장 내부의 모습은 지금도 1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는 문제의 유해 화학 물질인 솔벤트 HV250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 저희들이 사용하는 HV250에는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 벤젠이 전혀 없는 무벤젠이고요. 그 다음에 톨루엔, 크실렌 같은 일반 유동성 성분도 전혀 없습니다. 회사 말대로 정말 HV250은 유해성이 없는 물질일까? 스트레이트는 현장에서 쓰고 있는 솔벤트 HV250을 병째로 입수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벤젠은 1리터에 0.3g, 회사 측 주장대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메틸 헥산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물질도 아닙니다. 삼켜서 기도로 들어가면 치명적이고 흡입하면 마취작용이 있어서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써야 하고 배기 설비를 가동해야 합니다. 보안경과 내화학 장갑을 끼고 밀폐 공간에서는 면 마스크나 일반 방진 방독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를 따로 공급하는 송기 마스크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 노동자가 고무가 눌러붙은 불량 제품에 솔벤트를 부어 고무를 떼어냅니다. 보안경도 없고 마스크도 없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야 할 급속 배기 장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솔벤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아무나 다 써요. 왜냐면 여기 만병통치약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그 현장에서 다반사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거를 정식적인 장소에 가서 한다고 해도요, 그 설비가 급소배기 장치가 고장나 있다니까요. 아니면 보호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아. 공장 상황이 정말 열악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시고 화학물질이 저렇게 많은데 노동자들의 건강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댓글로도 전 의원님이 보기만 해도 목이 간질간질한다고 총총님도 2020년의 일이라니 참 기가 찬다. 이사나님이 공장 내부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개선되는 점이 달라진 게 좀 없다. 네. 이렇게 지적을 또 하셨거든요. 예,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고요. 이게 보면 타이어 공장에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를 만드는 그게 구성품이고 네. 원재료들이고 그런데 핵심은 어떻게 관리하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잘 관리되면 뭐 문제가 크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도 이게 안전 장구나 뭐 마스크 같은 거 잘 착용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네.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진짜 그냥 막 사용하고 그리고 맨손으로 예, 막 막 짚고 사용하고 뭐 이런 보호 장구도 네. 하나도 갖춰지지가 않아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작년 올해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몸에 이제 뭐 약기신님도 보기만 해도 몸에 해로울 것 같다고. 회롭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급 발암 물질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뭐 아주 유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네. 충분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는 그 위협적 건강에 위해하고 근무 환경에서 노출이 장시간 됐을 경우에 어떤 이렇게 뭐 현기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냄새만 맡아도 저희가 실험을 의뢰하면서 저도 구해갖고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네. 너무 머리가 아프다. 냄새만 맡아도. 네, 냄새만 맡아도 그 저희 그 사무실에 잠깐 갖다 놨는데 네. 금방 냄새가 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맨날 맡고 계시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좀 힘드시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주변에 좀 그런 환자들도 네. 많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가 있냐, 누가 얼마나 아프냐, 암 환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 통계조차 없습니다. 아. 네, 누가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노동자들 대부분은 주변에 다 암 환자가 한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 분들은 계신데 통계조차 없고 왜 아픈지에 대한 조사도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아픈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다 쉬쉬합니다. 아. 그 이제 저희가 만나봤던 노동자들 얘기로는 사측에서 이제 뭐 본인이 암에 걸리고 하면 또 이렇게 보상도 좀 해주고 또 입막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오히려 이제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노출됐을 때 본인에게 끼칠 네. 또 영향이 있을 텐데 수 그게 있죠. 또 우려될 예. 수도 있고. 예, 걱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13년 전에도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 제대로 뭐 규명이 되지는 않았던 네. 것 같고 지금도 암암리에 그런 쉬쉬하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면 네. 좀 공식적인 조사도 하고 네. 제대로 이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저도 고민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사측에서는 돈 든다고 안 한다고 하고 노동자들은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네. 또 월급으로 또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핵심적으로 누가 얼마나 왜 아픈지 전수조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네. 뭐 이런 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전수조사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7번방의 유물님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사실 한국타이어는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다 아시는 기업이고 네. 사실 전 세계로 봐도 네,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대단한 네. 타이어 기업이거든요. 네, 네, 네. IM 써니님이 저도 공장 일에서 해본 적 있지만 근무 환경을 바꿔야지 그래야 일도 편해진다고 그렇죠. 또 지적을 예,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쌓인 산재 처리가 880건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공식 통계가 없는 것 치고는 네. 880건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신고된 접수, 그러니까 산재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다쳤다. 그러면 이제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쵸. 네. 그게 880건 신고된 것만입니다. 신고 안 된 것도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사측에서 이제 이 산재 신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좀 그 현장에 계신 주임이나 아니면 그 위에 팀장이나 반장들이 이렇게 좀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좀 하고 하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담이죠. 또 그걸 또 쉽게 신청하기도 좀 어렵고 네. 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뭐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은 물론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특수 예, 건강검진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한국 타이어 같은 이제 타이어 공장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유해 화학 물질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많이 노출될 네.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 화학 물질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제 뭐 딱 찍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유해 화학 물질 때문에 아픈 건지 다른 또 화학 물질이 다양한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타이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3가지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이 아닌 화학 물질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또 검사조차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화학 물질 3가지, 지정된 화학 물질 3가지는 또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피를 뽑고 아니면 소변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답 형식. 에휴. 에?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이 화학물질 특성상 이게 휘발성이라서 냄새를 맡고 그러면 어지럽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지를 작성합니다. 그 문답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게 검진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게 있냐. 저도 그럼 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면. 아니 그 의사가 아니시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놀라웠어요.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검진을 받고 있냐? 아니 하고 있다. 현 제도의 틀 안에서는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걸 받고 있다. 그걸 받고 있는데 내가 아픈 걸, 실제 노동자들이 아픈 걸 제대로 집어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난청만 네, 난청만. 진단을 많이 받았다고.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난청도 지금 직업병으로 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뭐 전체 노동자가 한 4천 몇백 명 중에 100 몇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것도 되게 미미한데 네. 그분들도 대부분 전부 100% 난청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질병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그것도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난청밖에 없냐? 그랬더니 잡아낼 수 있는 게 난청뿐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암도 걸릴 수 있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밝혀낼 수 없다. 네. 정말 답답한 현실인 거죠. 근데 실제 아픈 분이 있는데 네. 이게 참 어떻게 뭐 정해놓은 검사만 하고 네. 뭔가 연관성을 밝히는 건 오히려 본인의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고. 본인이 아프면 다른 병원 찾아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다 아프다. 이런 연관성을 자기가 또 입증을 밝혀내기가 해야 쉽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댓글로 최문호님이 한국타이어 노조는 회사 편인가요? 환경이 참 열악하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좀 노사 양측에서 이제 노조 측에서 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희들 뭐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노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노동자의 근로 환경, 노동 환경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이 회사는 왜 이럴까? 근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측에서 철저하게 노조를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고무노조,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고무노조라는 게 다수노조입니다. 1노조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대의원을 노동자들 가운데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대의원을 뽑을 때부터 사측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대의원 투표할 때 누구 찍었는지 인증 사진 보내라. 또 무슨 임단협을 할 때도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임단협 투표에 사측이 노무팀이 개입을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투표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아유 참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저도 신기하네요. 놀랐습니다. 이 조직이 좀 잘 되려면 노조의 역할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취재를 하면서도 또 많이 느끼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진중 기자가 열심히 취재한 이후에 네. 방송이 나간 뒤에 어떤 변화는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측에는 노조가 이제 거대 1노조, 다수노조가 있고요. 소수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노조 측, 그러니까 다수노조에서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바꿔보자. 네.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바꿔보자라고 이제 뜻을 모으셔가지고 탈퇴하신 분들이 소수노조로 좀 많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움직임을 좀 우리도 변화의 움직임을 좀 가져보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표에 개입하고 사측이 개입하고 네. 이런 것들은 엄연히 불법 행위고 그쵸. 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전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노동청에서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한 달 정도 꼬박 이 취재에 매달렸다고 들었는데 네네. 취재해본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년 전과
2020년, 2021년 현재가 변하지 않았다. 아, 변했겠죠. 뭐 기계도 바꾸고 자동화도 좀 더 좋아졌고, 자동 설비도 들어오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설비 분명히. 투자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체감이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라는 우리나라 1위 타이어 기업이고 세계 7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현실 13년 동안 그대로 노동 환경에서 고통 받으시면서 괴로워하셨던 노동자들의 현실이 참 안타까웠고요. 하루빨리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빌로바 TV님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아까 러블리 인어님은 그 지인분이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비정규직인데 고층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다. 50일 정도 누워 있다가 셋째가 아빠 돌아가기 이틀 전에 태어났다고 또 슬픈 소식을 좀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일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권리고 그럼요. 또 그런 환경에서 예. 서로 일을 해야 또 다 일하다가 이렇게 어이없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그렇죠. 거 이게 사실 비용 문제를 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또 건강하게 일하면서 제 생활을 또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노동자들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스트레이트 팀의 박진중 기자와 함께 한국 타이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재필 기자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코너 끝나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기감을 느끼셨나요? 아니 이제 말을 하고 나면 약간의 네. 여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약간 저희 브릿지 영상이 딱 5초인데 5초 안에 이걸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은 적이 없어요. 아니 너무 의자가 따뜻해지고 계속 앉아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약간 본인이 여운을 주시려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죠. 이게 현장감이죠. 저는 시청자들 뵙고 싶어서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안 일어나더라고. 누군가 녹화된 영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100% 진짜 생방입니다. 근데 그 박진중 기자랑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풍채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풍채도 비슷하고 약간 시커먼 거. 좀, 되게 웃으시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광이야. 왜 웃고 그래? 예. 뭐 뉴스 프리데스크에서 노재필 기자의 존재감은 엄청나니까 그렇죠. 그걸 따라올 자는 없죠 사실은. DRK님이 제필 동생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아유 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DRK님. 자, 오늘도 신청곡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무 위키에 이렇게 어떤 분이 신청곡을 차곡차곡 날짜별로 해주셔갖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감동받았고. 누구시죠?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 제가 따로 선물에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아마 그 유튜브나 멜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뉴스 프리데스크 선곡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끝도 없어요.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그 멸공의 해프이 그 희대의 선곡. 이거 발라드 역사에 남을 분야가 나왔고 그러네요. 뭔가 이게 그 음악 리스트의 정체성이 살짝 이상해지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이제 광주 IM 네. 선교에 관련 뉴스가 계속 일파만 커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광주 TSC라는 국제 학교가 있대요. 이게 IM 선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TCS 아니에요? TCS. 네, 죄송합니다. TCS. 네. 근데 영어 약자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이게 뭐의 약자인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부 영상을 입수해서 오늘 보도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작년 말 정도에 촬영된 영상인데 마스크 당연히 쓰지 않고 뭐 춤추고 그다음에 통성기도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죠. 큰 소리로 내서 뭐 기도하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비말이 다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비말 파티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000명 뭐 이렇게 나올 때였잖아요. 네. 온 국민이 그 어떤 불안과 공포에 떨던 시기인데 이분들은 거기 모이셔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IM 선교에 관련해서 하루 만에 109명이 이제 추가 확진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이걸 자막을 넣을 때부터 늘어난 것 같은데 109명이 추가 확진됐고
누적 확진이 3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진율도 엄청나게 네네. 높더라고요. 80%가 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 기숙 한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어제 뭐 홍천 말씀드렸고 대전,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용인, 수지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TCS 국제학교가 다 있대요. 네. 기관이 워낙 전국에 네네. 퍼져 있다 보니까 음. 이 발로 더 지역 감염이 확산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은 841명의 어떤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뭐 명단이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신규 확진이 55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넘은 건데 진 300명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 좀 잡히나 그러니까요. 했는데 또 이게 탁 터지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히나 하고 봤는데 어디서 또 이렇게 터지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야. 참. 그래서 이게 뭐 좀 잠잠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거는 지난 주말에 이동량이 1월 초보다 한 30% 정도 늘어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또 이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네. 이제 네. 이동을 하게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걱정되는 국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오늘 그런 리포트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신천지도 그렇고 1년 동안 쭉 보면은 어떤 그런 고비고비 증가하는 포인트가 사실 종교단체랑 관련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랑 관련이 있는데 사실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7번 방의 요물님이 이름 한 번만 불러달래요. 7번 방에 요물님 계시고 아까 나 혼자 싼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아, 장명 센스가. 장윤 센스가 너무 훌륭하시고 야. 네. 6시 내 땡땡 분도 요새 안 오시는 것 네, 같고 그거는 딱 네.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죠. 네, 네. 목요일 단골 손님입니다. 네. 선영군님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분이 선영님은 오시면 지금- 아침 근무라서. 내일 아이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리동절님은 또 항상 이렇게 오시고 네. 마중물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골에서 그 지난번에 뭐 고구마도 보내주셨고 네. 아까 뭐 시래기국 드신다고 건강식이 그 몸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네. 나중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마정물님 네, 네. 댁에. 언제 한번 코로나 풀리면 네. 한번 양해를 구해서 한번 놀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네. 어느 분이 오늘님이 공개 방송하라고 아. 200만 구독자 돌파하며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그만 저는 멸공해프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남영석 기자 그 카페 가서 공개 방송 아, 하고 그렇죠.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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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아님은 또 저보고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런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게 어, 독일 언론이 이제 발표한 건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8%밖에 아, 8%요? 면역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사는 즉각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 방역 당국에서는 언론이 뭔가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약간 여운은 남아요. 뭐냐면 그 자료가 부정확한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긴급 승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원래 백신이 한 1, 2년 정도 계속 임상을 해가지고 부작용이나 효능을 계속 체크한 다음에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료가 좀 부족한 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조차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택배 노조가 이제 파업 선언을 했고 네. 올해부터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오늘 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고민정 의원을 비난하면서 후궁도 저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후궁의 일종의 비유한 건데 네. 아, 이거는 발언을 뭐 좀 약간 네. 성희롱 같은 얘기, 네.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너무 좀 막말이죠. 사실 막말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을 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맞아요. 이 선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발언이라는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을 세웠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신경지은 반응 보였다고 그래요. 조 의원이 오늘. 네, 오늘 기자들한테도 네, 굉장히 오늘 왜냐면 조 의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재산 신고 누락한 것 때문에 1심 선고를 하는데 8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원직 유지네요. 유지죠. 네. 100만 원이 안 남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뭐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도 기자 출신이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셔서 사실 이렇게 말을 또 함부로 하신 상황이 좀 더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망언하시는 분들은 네. 논란이 될 걸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시는 걸까요, 대체? 글쎄요. 저는 뭐 아니, 망언을 잘 안 만들어서 해봐가지고 뭔가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는 건가? 망언을 잘 안 해봐서 지금. 네. 알아내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자, 그다음에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산다라는 걸 첫 확인했다는 건데 사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통계로 확인된 거는 오늘 뭐 처음 자료가 아, 나왔는데 그래요? 건강 수명이라고 건강하게 사는 그 수명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그 긴 데가 용인시 수지구래요. 오. 경기도 뭐 성남시 분당구 이런데,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들의 3위는 서초구. 그래서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좀 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독 기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네. 쓰레기집에 방치된 두 자매, 남효정 기자가 오늘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안타깝다. 싸늘하더라고요. 네, 정말 싸늘하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입당서를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제의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할 수 없다 이러면서 되게 저는 사실 두 분 관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구원이 있길래 이렇게 항상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좀 낮게 보시는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지 않으셨을까?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현생에서 현생에, 어떤 뭐 현생에.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모르는.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